단 하루라도 좋습니다.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면 말이죠. 만일 그 바람을 이룰 길이 있다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예, 예쁘게 매달렸네요. 자, 준비되셨나요? 추억으로 떠날 준비 말이죠. 그 옛 추억이 왜 이게 슬금슬금 나한테 다가와가지고 살맛 났다 그럴까?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여기는 추억으로 가는 길 경상북도 군입니다. 달리는 기차도, 달리는 시간도, 잠시 쉬어가는 간역이 있습니다. 하루 단 4번 오가는 기차를 맞이하는 화본역. 하지만 이 간역의 진짜 역할은 따로 있다는데요. 바로 추억을 찾아 나선 이들을 맞이하는 일입니다. 이게 이제 역장님들 모자구나. 오랜만에 마주하는 풍경에 마치 어린아이가 된 듯한 오늘의 주인공. 대한민국 최초의 밀리언셀러 소설가 김홍신 작가입니다. 소설 인간시장으로 많은 이들의 기억에 자리한 그가 이곳 군위를 찾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군위가요, 널리 알려지진 않았는데 곳곳에 역사적인 것, 그다음에 절경, 그다음에 아름다운 인심, 그다음에 특산물 이런 것들이 숨어 있다고 그래서 숨은 걸 좀 찾으러 왔어요. 그의 눈에 가장 먼저 띄인 건 다름 아닌 추억. 저거예요. 시커먼 거 있죠, 옛날 거. 그 외눈박이 불빛이 달려가지고 시커멓게 해서 석탄을 떼가지고 저 물을 집어넣고 그 전기의 힘으로 움직였죠. 그 옛날 전기를 내뿜던 기차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는 그 때문에 할 말도 참 많습니다. 기차가 가려면 지금하고 달라요. 물이 있어야 돼. 근데 물을 끓여서 그 전기의 힘으로 가야 되잖아요. 이게 저게 뭐냐면은 큰 물. 그래서 저기서 이렇게 그 호스로 그 물을 집어 넣어줘야 돼요. 그런 거 있죠. 82년 된 급수탑과 함께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를 간직한 철길. 철길 따라 추억을 거닐어 보는 그가 이렇게나 기차역에 애틋한 이유가 있답니다. 우리 동네가 어디였느냐면 이게 호남선 논산에 철길, 그다음에 요거는 제가 다닌 옛날 국민학교, 지금 초등학교, 우리가 가운데 동네예요. 이게 놀이가 우리 때 요즘처럼 뭐 텔레비전이나 무슨 뭐 오락기구나 휴대폰이 있는 게 시절이 아니니까 노는 데가 어디냐면 철로밖에 없어요. 철로에서 뭐 하고 노는? 그 철로가 시합을 해요. 이거 띵뛰기. 이제 2명이 여기서부터 시합을 한다고 저까지 누가 빨리 가나 그런 시합까지 하고. 누군가는 이곳을 시간의 간이역이라고 부른다는데요. 자, 시간의 간이역에서 추억으로 향하는 열차가 지금 출발합니다. 시간이 쉬어가는 곳이 화본역이라면 이곳은 바람이 쉬어가는 곳이랍니다. 향수를 따라 군위를 찾으니라면 지나칠 수 없는 마을이라죠. 안녕하세요. 여기 좀 소개를 해주시죠, 회장님. 예, 저희 화산마을은 역사가 한 6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1962년도 정부의 산지 개간 정책 그에 따라서 180가구가 집단 이주하면서 형성되었습니다. 해발 1215m의 높은 산이지만은 이들은 계단식 농지를 개간함으로써 옥토를 만들어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비탈진 산지를 개간해서 자기의 새로운 땅을 만들어 헐벗고 굶주리는 생활로부터 벗어나도록 합시다.
초기에는 그러면은 살림 정리를 하려면 고생 많이 하셨겠네. 지금 그 당시를 제가 기억하면 가슴이 멍해집니다. 해발 800m 정도 되는 그 산을 이삿짐을 지고 뭐 이렇게 해서 산길을 따라서 올라왔습니다. 그럼 그때 길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예, 길이 없었죠. 맨몸으로 오르기도 힘든 이 산골에 집을 짓고 밭을 일궈야 했을 만큼 모두가 못 먹고 못 살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 참 오래 살고 볼 일이라는데요. 저희 마을로 기농 기촌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한 47명 정도 저기 줄을 서 갖고 있습니다. 와, 그럼 증가하는 이유가 뭐죠? 하나같이 하신 말씀이 음. 경관에 반해서 경관에 반해서 예. 이게 진짜 숨겨진 보물 단지 같은 느낌을 받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 자, 줄을 설 만큼 아름다운 이 풍경을 무려 1000년 전에 먼저 알아보고 터를 잡은 이들이 있습니다. 야, 이거 진짜 돌담길이 특이하네요. 십리나 이어진다는 이 돌담길만 봐도 평범한 마을은 아닌 듯한데요. 이 마을의 시작을 알기 위해선 꼭 들러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한밤 마을을 이룬 부림홍씨의 29대손 홍석규 씨는 오늘도 1000년의 세월을 이어가는 중이랍니다. 이게 얼마나 됐죠? 한 320년 됐습니다. 320년. 320년 전에 이렇게 말하자면 층고나 기와나 이제 매무새가 이렇게 단장할 정도면 이건 굉장한 작업이었겠는데. 부림홍씨의 9대손이자 고려말 충신이었던 홍로 선생이 고향인 한밤마을로 내려와 지었다는 남천고택. 휘어진 나무도 그대로 살린 처마와 당시의 부유함을 가늠케 하는 다락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제 시조로는 여기 뭐 1000년 전에 이 마을에 이제 틀을 잡고 종가에서 이제 분가해가 나오면서 한 10년을 갖다가 이제 그 마음을 두고 이제 흥할 흥자 바탕을 두고 이제 집을 지었는데 예. 이제 근래 와서 이제 보존을 못하다 보니까 지금은 규모가 반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예. 자손이 흥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흥할 흥자 모양으로 집을 지었다는 남천고택에서는 자손을 위한 선조의 마음이 곳곳에 깃들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작은 사랑채입니다. 사랑채. 예, 작은 사랑채. 이제 아버지 공간이지. 여기가 쌍백당 이렇게 돼 있네요. 예. 두 개의 잣나무란 뜻의 쌍백. 이 이름이 사랑채에 붙여진 이유가 있다는데요. 바로 이 집과 함께 나이든 320년 된 잣나무 두 그루. 열매를 많이 맺는 잣나무 한 쌍을 심어 자손의 번영을 바랬다네요. 이쪽 나무가 더 예뻤는데 예. 태풍 때 저 중간에는 V자고 밑에는 니은자인데 큰 가지가 두 개가 부러졌죠. 부러졌구나. 부러져도 이상하게 이제 조상이 돌 보는지 돌담 하나 돌 하나가 이제 안 떨어지고. 정말로 조상이 돌보기라도 한 걸까요? 무려 31대 손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부림홍씨 가문입니다. 저희 마을에 오셨는데 아침 식사 한 끼 하셔야지. 일이 오랜 세월 이어질 수 있었던 데에는 넉넉한 인심도 한 몫을 했습니다. 화려하진 않아도 마음속 허기를 채우기에는 충분한 한상입니다. 진한 간을 안 써서
간이 어찌 이리 딱 맞는지요. 어느 날 문득 그리워질 것만 같은 맛입니다. 고향 같은 느낌. 가족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구조 이렇게 보는 거죠. 집만큼이나 많은 의미를 담은 곳 여기 또 있습니다. 바로 학교인데요. 학교는 우리에게 공부만 알려준 것이 아니죠. 이게 뭔가 안으로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안 해보셨어요? 안 해봤어요. 열심히 공부만 하셨구나. 아, 공부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하고 다 안 했어요. 먹어보기만 했지 이렇게 만들어 보긴 또 70평생 처음이라는데요. 처음이라서일까요? 왜 이걸 이제야 해봤나 싶게끔 그 재미 아주 푹 빠졌습니다. 마치 8살 코흘리게로 돌아간 듯 말이죠. 옛날에는 이게 얇았어요. 무지하게 얇았어. 지금 이거는 굉장히 많이 준 거예요. 뭐 옛날 얘기가 나와서 말이지만 달고나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죠. 엠네 여기가 갈라졌어. 뭐 더 바랄 게 있나요? 달달한 추억 한 입 이거면 된 거죠. (11년) 전 폐교된 학교를 떠내보내기 아쉬워 추억의 공간으로 꾸몄다는 이곳은 60, 70년대의 생활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행히 몸을 줄여 갖고 나와서 괜찮네. 저런 책가방도 한참 전 이 정도 책가방이면 한참 좋을 때예요. 우리 때는 전부 책가방이 없고 책보라고 그래서 이렇게 보자기 있잖아요. 보자기에다 책을 싸서 여기다가 이렇게 허리다 묶거나 이렇게 하고 다녔어요. 학창 시절 추억감에 도시락을 빼놓을 수는 없지요. 한 반에 보통 60명 막 70명씩 됐으니까 도시락을 이렇게 포개서 놔요. 그럼 쭉 여기까지 올려놓으면은 맨 밑에는 누룽지가 돼서 그러니까 반장이거나 힘이 센 애가 밑에 놓고 점점 놓고 힘없는 애들은 어디다 놓냐면 맨 꼭대기에 놓으니까 따뜻해지질 않는 거야. 그 여기까지만 따뜻하고 찬밥을 먹어야 돼요. 아직 할 말은 너무나 많지만 다음 여정을 위해 이만 아끼려 한다는데요. 군대를 다녀보니까 숨겨진 보물단지가 너무 많구나 하는 것을 이번에 크게 배웠습니다. 아껴둔 이야기 보따리를 마음껏 풀어놓을 오늘의 강연장 바로 화본역인데요. 많은 이들과 함께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군 위에서 전하는 김홍신 작가의 강연 함께 들어보시죠. SBS 백도대간 인문학 캠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SBS 아나운서 유혜영입니다. 지금 저희가 함께 있는 이곳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간이역 화본역입니다. 기차도 쉬어갈 만큼 아름답다는 이곳에서 여러분도 일상의 스트레스 좀 푸시고 잠깐 쉬었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화본역에 있는 군위군은요, 이 아름다운 화본역뿐만 아니라 역사적 가치도 갖고 있는데요. 고려시대 승려인 이련이 이곳에서 삼국유사를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군위에서는 삼국유사 테마파크를 만들어서 그 역사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있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싶다는 분이 계십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밀리언셀러이자 소설가, 교수, 국회의원, 시민운동가, 방송인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수식어를 갖고 계신 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김홍신 작가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제가 괜히 몸을 줄여 갖고 왔더만 큰 양반이 서 계시네. 어떡하죠? 아, 너무 멀리 계신 거 아니에요? 해치지 않아요. 아유. 가까이 오세요. 조심해야 돼요. 오늘의 강연 주제가 좀 특별합니다. 인생 사용 설명서라고요. 예. 그 인생은 너무나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같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인생 사용 설명서라는 걸 가지고 한번 진지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요. 아, 지금부터 김홍신 작가님의 인생 사용 설명서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군위에 오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인생에도 사용 설명서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나 다 인생은 정답이 있다고 자꾸 생각을 합니다. 인생 정답이 없습니다. 인생은 명답을 찾는 건데요. 인생의 명답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인생은 한 번밖에 못 살고 이게 마지막이기 때문에 잘 놀다 가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 잘 노셨나요? 노셨다고 하는 분들은 다 거짓말한 거예요. 한국인은 놀 수가 없었어요. 가장 절박하고 가난하고 전쟁을 했고 아직도 철조망에 가로막힌 섬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남북 문제가 시끄러워도 할 말 다 못하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가 세계에서 최단실에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3050 국가가 됐는데 3만 달러를 돌파하고 5천만 명의 인구가 된 세계에서 7번째 나라인데요. 앞에 6개 나라는 모두 다 선진국이거나 그 식민지를 거느렸던 나라입니다. 대한민국만 식민지였고 동족 전쟁을 했고 절박한 가난 때문에 돈 벌어도 쓰지 못하고 안달을 하고 애가 타게, 그 다음에 아이들 걱정 때문에 밤잠을 못 자고 그렇게 산 세월이 너무 길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행복 어디에 있죠? 내 마음에. 물어보면 다 내 마음에 있다고 그래요. 묻지 않으면 전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마음 밖에 있고 행복은 다 남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비교법으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 짧은 시간에 잘 살려니까 남이 어떻게 사는가를 자꾸 눈여겨보면서 따라가거나 배우거나 경쟁하거나 질투하거나 시샘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시절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 한국인은 죽기 전에 10여 년간 전부 병자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왜 사세요? 왜 사세요?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볼게요. 행복하려고 사는 거잖아요. 그럼 무엇이 행복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많이 가졌다고? 유명하다고? 남들이 나를 부러워한다고? 그렇다고 그게 행복일까요?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괴로움이 없고 자유로운 사람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괴로움이 없고 자유로운 사람. 제가 작년 1월에요. 히말라야 안나푸르나를 그 히말라야 12봉을 다 보이는 곳까지 갔다가 내려왔죠. 근데 거기서 제가 그걸 느꼈어요. 그 히말라야 12봉을 보며 경탄을 하면서 왜? 온 우주 역사상 하나밖에 없는 내 자신은 경탄하지 않느냐 이거죠. 그거는 1000년, 2000년도 그냥 있어요, 그 자리에. 그러나 나는 앞으로 몇 년 후에 없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게 귀중한 존재인데 왜 나를 경탄하지 않느냐 이거죠. 여러분 경탄하셔야 돼요. 한국인은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고통스럽고 겪고 있는데 한국이 그나마 참 잘 견디고 있습니다. 다만요, 한국이 아직도 선진국 대우를 못 받는 몇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한국인은 기적을 일궜는데 기쁨을 잊어버렸어요. 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잘 사는 민족이 됐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기뻐해야 하는데 기쁨을 잊어버렸어요. 강우량이요 1000mm 이상 오는 나라, 특히 한국처럼 1000mm 이상 오고 산악국가고 농경지가 많지 않고 이동하지 않는 정착민족인 경우에는 품앗이가 발전하지 않으면 못 견딥니다. 근데 강수량이 1000mm 이하는 밀농사를 짓습니다. 밀농사는요 그냥 씨를 뿌리고 나서 특별히 관심을 갖지 않아도 잘 자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곳은 개인주의가 발전합니다. 모두 다 주인 행세를 하며 사는데 한국인은 특별히 뭐냐면 내가 주인이 아니고 우리가 같이 주인이다 라는 인식을 갖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품앗이 정신이 강한 민족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어떻게 됐든지 서로 협력해서 이만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기쁨도 같이 누려야만 됩니다. 기쁨도, 즐거움도, 재미도 함께 누려야만 합니다. 우리 스스로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 여기 요 근처일 거예요. 그 예천에 가면은 말무덤이라고 있어요. 말무덤이 뭐냐면 타고 다니는 말의 무덤이 아니고 사람 입으로 하는 말의 무덤이에요. 왜 생겼느냐? 임진왜란 때 아마 여기 경상도 이 근처가 전부 인심이 좋았었던 모양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군위도. 그래서 이제 저쪽 그 경남 쪽에서 피난민들이 많이 왔습니다. 아이들 끌고 그냥 보따리만 이고 왔기 때문에 배가 고프니까 담 넘어 다녀야 되고 아이들은 철없으니까 싸울 테고 동네가 시끄러워졌어요. 선비들이 모여서 고민을 했어요. 동네가 하도 시끄러우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바위 2개를 마을 중앙과 마을 입구에다가 2개를 갖다 놓고 제갈바위라고 이름을 짓고 그동안 주고받았던 나쁜 말들 욕지거리를 그 한지죠. 한지에다가 쭉 썼어요. 써가지고 구겨서 땅에 놓고 거기다가 큰 사발로 덮어놨어요. 그날부터 이 동네가 조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렇게 드리는 말씀에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마음 속에 있는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을 묻어야 돼요. 어떻게 묻어야 되냐? 내 마음 속으로 근심, 걱정의 노예가 될 것인가? 행복과 즐거움에 그걸 끌고 가는 주인이 될 것인가를 결정을 해 주셔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요, 이 대한민국 어렵고 고난스럽고 이런 나라를 이렇게 위대하게 만든 찬란한 꽃들이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 더 찬란해지셔야 돼요. 그러시려면 기뻐하세요. 왜? 살아있는 것만도 기적을 일군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오신 것만도 이미 기적을 일군 거예요.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좋고 삶의 희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따뜻하면서도 나 자신을 위해서 좀 즐겁게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불법이라는 얘기가 가슴에 크게 와닿았습니다. 김원신 작가께서 말씀하신 한국의 그동안 기적을 이룬 이런 결과에 비해서는 매우 즐겁지 않게 살고 있다. 좀 더 즐겁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화두를 던져주신 데 대해서
많은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강연하면서 이게 호응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가슴으로 느끼니까 오늘 너무 행복했어요. 아주 살만 납니다 오늘. 기적이 뭐 별건가요? 볕이 좋은 어느 날 동네 한 바퀴 걸어도 보고 그러다 마주한 추억에 반가워도 하고 이렇게 평범한 오늘이 어쩌면 기적의 또 다른 모습일 테죠.